안녕하세요, 신킹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꽈배기 스웨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나우제님이랑 함께하고 있는 랜선 뜨개방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영상에서 제가 이걸 뜨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스웨터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 스웨터를 뜨면서 제가 사용한 실이랑 도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이 스웨터는 이렇게 꽈배기랑 무늬가 섞여 있는 스웨터고요. 일서를 보고 떴어요. 제목은 여기 심플한 디자인의 맨즈 니트,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 책이고요. 이 표지에 있는 이 옷을 뜨고 있어요. 일본어기는 한데 주요 정보를 제외하면 거의 그냥 기호 도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뜨고는 있어요. 이런 꽈배기 니트를 뜨고 싶어서 네이버 니팅 카페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일서에서 책을 보고 도안을 보고 뜨셨다고 하면서 엄청 멋있는 스웨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일본 도서 도안 책을 찾다가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저는 리네아에서 구입을 했고 지금은 아쉽게도 품절이라고 해요.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도안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냥 저 디자인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이분이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배우들도 이런 뜨개 도안집에 모델을 하는지 약간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조끼도 멋있을 것 같고 제가 뜬 도안을 보여드리면 도안은 이렇게 펼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개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앞부분에는 이 도안을 만들면서 작가가 사용한 실, 바늘, 그리고 대략의 게이지와 옷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뜨는 방법, 흐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뒷판, 앞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패턴 그리고 다음 장에는 다시 뒷판의 코줄임, 어깨 줄임 부분, 앞판의 줄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매 줄임 부분이 사이즈별로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 도안을 볼 줄 아신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도안의 무늬를 보여드리자면 무늬가 총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이 마커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무늬고 이 마커와 마커 사이 여기가 또 하나의 무늬고요. 그 다음 이 큰 꽈배기가 있는 여기가 또 하나의 무늬고 여기 와플 부분이 또 4번째 무늬예요. 그리고 다시 1, 2, 3, 4, 3, 2, 1 이 순서로 무늬가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꽈배기 스웨터, 아랍무늬 스웨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무튼 뜨개 이 책에도 아랍무늬 스웨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유래 같은 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찾아봐도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꽈배기의 진짜 이름 여기에 아랍무늬 스웨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도 심지어 표지에 아랍무늬 레글런 스웨터 뜨기 해서 도안이 실려 있어요. 이 아랍무늬 스웨터 도안을 뜨는 게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일본 뜨개 서적의 도안 구성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인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패턴이 차트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이런 도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책을 먼저 알았으면 제가 저 책을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저 책은 제가 거의 11월 초에 샀나? 그랬거든요. 이 책은 11월 말에 출간이 됐네요. 11월 27일. 네. 이 책도 제가 다 읽었는데 꽤 재미있게 읽었어요. 뜨개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꽤 많았어요. 푸르시오나 실 쟁이는 거 아니면 뜨개질을 하면서 위로받는 경험 그런 것들도 재미있었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렌트방에서 소개드리고 싶었던 엘리자베스 짐머만 이분 이야기도 있고 또 아랍무늬 스웨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한림수직 스웨터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 모니카 수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지금 책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저것도 그렇고 이런 꽈배기 옷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세로로 섹션을 나눠서 무늬가 가운데에서 서로 대칭되게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가운데 와플을 기준으로 사실 같은 무늬긴 한데 꽈배기 방향이 달라서 살짝 옆으로 무늬가 밖으로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이고, 요 제일 처음에는 겉뜨기와 안뜨기만으로 구성된 무늬가 패턴감, 질감을 살린 무늬가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제자리 무늬라고 해야 되나? 겉뜨기와 안뜨기만으로 구성된 무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생각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막상 또 입으면 더 예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꽈배기가 시작돼요. 꽈배기를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편물에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면서 좀 포근한 느낌이 더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보온성에도 진짜 실제로도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옷을 만들면서 어떤 실을 사용했냐면요. 카티아라는 스페인 브랜드에서 나온 실이에요. 메리노 셔틀랜드라는 실이고요. 셔틀랜드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셔틀랜드 울인가 싶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엔 그냥 버진울이라고만 써져 있고 버진울 80에 그다음에 비스코스 20%로 구성된 실이에요. 울 100으로 사고 싶었는데 뭔가 이 지금 원작 도안의 게이지와 정확하게 맞는 굵기의 실을 뭔가 적당한 가격대에서 찾지를 못해서 약간의 타협을 하고 비스코스가 살짝 섞인 걸로 구입을 했는데요. 지난번 랜선뜨개 방에서 합성 섬유 편에서 레이온 비스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때 비스코스가 대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든 재생섬유라고 해요. 인조견사, 인견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조 실크인 셈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실크처럼 이렇게 차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실의 특징은 그 비스코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옷이 엄청 그 무늬가 이렇게 그 차름하게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꽈배기가 많이 들어가는 옷들은 사실 실 소요량이 일반 메리아스 뜨기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좀 무거운 실로 했을 때는 옷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엄청 가벼워요. 되게 이렇게 들었을 때도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입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은요, 어떤 사이트에서 샀냐면 이게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이 울라이트라는 회사에서 샀는데 베를린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에선 상품에 따라서 뭐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실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약간 아울렛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사신 분들 후기가 없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기는 했는데 이 실 5볼을 한 팩으로 해서 가격을 45%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볼이 13.6유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20볼을 샀고요. 넉넉하게 15볼 정도가 들 것 같긴 했는데 혹시 한두 볼 차이로 모자랄까봐 저는 20볼을 샀고요. 그렇게 해서 실값은 54.4유로였어요. 근데 배송비가 20유로였어요. 거의 약간 배보다 배꼽까지는 아니지만 배와 배꼽이 비슷한 느낌이었죠. 5볼짜리보다 더 비쌌으니까. 그래서 총 74.4유로였고 이게 거의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볼에 한 5천원 정도 되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싸게 사지도 않았지만 뭐 비싸지게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기는 한데 이 사이트를 그렇게 추천드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여기 보시면 11월 18일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받아본 게 거의 12월 첫째 주? 거의 2주 반? 3주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오래 기다려서 받으실 수 있으면 뭐 살만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울렛이다 보니까 어떤 실에 전 색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색상만 있고 또
뭐 수량도 넉넉하게 있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원하던 이 실은 색상도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이었고 수량도 넉넉하게 있어서 저는 구입을 했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울라이트 검색해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그냥 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콘사도 있어요. 그런 거 구경해 보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호 도안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필코라나라는 덴마크 실 브랜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어린이용 이런 꽈배기, 귀엽죠? 이것도 꽈배기 스웨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레이블리에서 그냥 무료 꽈배기 도안 같은 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보면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사진 있고 사용한 실, 그리고 바늘, 뭐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 영어 도안은 이런 식으로 서술도 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어요. 이걸 아이패드로 볼 경우에는 저는 이 화면은 지금 PDF로 보통 배포를 하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진 어플로 이렇게 넘기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는 편집을 눌러요. 편집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 위에 땡땡땡 이 땡땡땡이 있고 이걸 누르면 마크업이 나와요. 마크업을 눌러서 이 상태로 저는 도안을 봐요. 마크업에서 그냥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더하기가 있어요. 이 더하기를 누르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위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 화살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도형 모양 동그라미 네모를 누르면 무늬를 어떤 모양인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적당히 굵기를 골라줍니다. 이 도안의 네모칸의 굵기에 따라서 요 선의 굵기는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건 네모칸이 좀 크니까 지금 이 사이즈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선을 쭉 늘려요. 이 도안의 너비에 맞도록.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단을 뜰 거다. 그럼 이렇게 놓고 뜰 수 있고요. 첫 번째 단을 다 떴으면 그걸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리고 두 번째 단부터 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뜰 때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단 뜰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제가 보그 니팅 하면서 배운 건데요. 꽈배기가 지금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 다 다른 꽈배기거든요. 그 다 다른 꽈배기를 꽈배기 종류별로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파란색,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특히 지금 여기 가운데처럼 꽈배기가 엄청 많이 있는 곳에서는 같은 꽈배기끼리 같은 색으로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꽈배기 같이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칠하고 다른 색깔로 바꿔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꽈배기도 이렇게 따로 칠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같은 꽈배기는 또 아주 모양이 다르죠. 이 땡땡이가 없는 또 다른 꽈배기는 다른 모양이니까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렇게 같은 모양의 꽈배기끼리 색칠을 하는 것도 저는 도안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이패드가 아니라 그냥 좀 저도 눈이 피곤하고 뭐 모니터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종이 도안을 사용을 하거든요. 종이 도안에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색연필 같은 걸로 미리 다 색칠을 해놓고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색칠을 해놓은 종이를 가지고 또 한 줄 한 줄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자예요. 도안자인데요. 지금 이거는 조금 너비가 좁은 편이고 이것보다 조금 긴 것도 있어요. 그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 중에서 지금 짧은 걸 가지고 왔는데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접을 수 있게 가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도 자석, 앞에도 자석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찰싹 붙고요. 그러면 도안을 프린트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우면 여기에다가 그 네모칸, 아까 저 도안에 네모칸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위에다가 그 네모칸, 도안 칸이 보이게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한 칸 뜨고 나서는 얘를 도안을 이걸 살짝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정을 시키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니트픽스에서 스트롤실 쟁이면서 그냥 호기심에 사봤는데 한동안 거의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조립식 대바늘 세트에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얘를 잘 아무튼 세우면 여기 이게 자석을 붙여서 여기다가 아까 도안을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잘 세운 상태로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잘 안 쓰게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저 아까 도안 마커 같은 걸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이소에 가면은 이런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를 판대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에다가 그 자석 테이프를 붙이고, 또 뭐 칠판 같은 그 벽면이 있어야겠죠.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도안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호 도안을 볼 때는 차근차근 따라갈 때는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 스웨터는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다 따로 떠가지고 연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게 뒷판이거든요. 뒷판을 다 떠가지고 여기 소매 부분, 레그런선 부분까지 다 줄이고 목선만 남겨놓고 코를 바늘에 여기 걸어놓고 뒷판을 완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앞판을 지금 뜨고 있는데, 앞판은 아직 한 절반 정도 못 뜬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이 안 되게 3분의 1 정도 뜬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기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줄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을 만들고 뒷판 만들고 소매 따로 만들어서 레그런선 옆선 세로로 입고 다시 목둘레에서 코를 주어서 고무단을 완성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뒷판을 만드는 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고요. 앞판은 뜨다가 중간에 무늬를 헷갈려가지고 좀 많이 풀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앞판이라서 좀 실수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단호하게 풀었는데, 아마 다음 언젠가의 손뜨개 기록 영상에서 이거 완성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